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민방위 교육을 안내할 안보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세기 안보 환경에 대한 전망과 전쟁 발발 시 정부의 대응 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행동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고 큰소리치는 왕태만 씨와 그래도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 나준비 씨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나준비, 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참 답답하다, 답답해. 혼자 열심히 준비하든가. 이름도 준비해요, 나 참. 태만아, 내 말 잘 들어봐. 나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만일 전쟁이 난다면 전쟁력이 막강해서 그 피해는 예전 6.25 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정말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유사시에 큰 차이가 있을 거야. 에이, 아저씨도 참. 남북한 정상이 벌써 2번이나 만났잖아요.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언젠간 통일되지 않겠어요? 그래, 맞아.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위협은 없는 거지. 그땐 군대 안 가도 될걸? 야, 우리 아이들은 군대 안 가도 되니 참 다행이야, 그지? 내가 군대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어이구. 그게 아니지. 우리나라 동쪽에는 일본이 있지. 자위대를 자꾸 키워나가잖아. 서쪽엔 어느 나라가 있어? 중국이 있지. 동북공정. 그렇지. 이 두 나라만 해도 경제적, 군사적 대국인데 거기다가 북한 위쪽에는 러시아가 있잖아. 우리 주변 국가의 현실이 이러한데 통일이 되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 오히려 자주 국방을 위해 현재와 같은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도 모를걸? 오, 그거 듣고 보니 그렇네. 수도 없이 외세의 침공을 받아왔다고 역사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그걸 잊고 있었네.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남북이 곧 통일이 되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네, 나준비 씨의 얘기가 맞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설령 남북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전쟁의 위협은 늘 존재합니다. 그럼 21세기의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21세기의 안보 환경.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른 형태의 분쟁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말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50년간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인류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1세기를 맞이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안보 위협이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민족, 종교, 종족 간의 대립과 분쟁이 계속되고 살상과 보복의 악순환이 인류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냉전 체제의 팽팽함 속에선 숨죽이고 있던 테러리스트들이 최근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미국의 심장부 뉴욕을 강타한 9.11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뉴 테러리즘이란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세계 질서를 테러와 반테러로 재편시키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핵무기 개발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우려를 가중시키고 이를 제재하려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20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전통적인 안보는 군인이 주로 담당하였지만 재난과 테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테러 같은 인적 재난을 일부 전문가들은 포괄적 차원의 안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금융결제원의 전산이 다운될 경우 국가 전체의 금융 대란이 일어나고 이는 국가 경제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금융결제원의 전산이 다운되는 것은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국가 안전보장 차원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연재해 발생 현장에서 민방위 대원이 지원 활동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시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의 전시 대비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시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20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답은 수도권 주민은 차량을 이용해서 피난하기 어렵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도권은 사람과 자동차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수도권 주민의 피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부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피난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피난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민이 전쟁 초기에 한꺼번에 피난을 시도할 경우 엄청난 사람과 자동차들로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 통제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황에 따라 운행 제한 완화와 생업활동의 재개가 허락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전 의지와 함께 정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애국 시민으로서 나라를 지켜내는 본분이라 여겨집니다. 아래의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20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답은 접접지역 주민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나 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접접지역 주민은 정부의 보호와 안내에 따라 대피하거나 후방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다만 수도권으로의 유입은 억제됩니다. 후방으로 이동할 때는 정부나 군의 통제에 따라 민방위 조직 단위로 지정된 이동로로 일정한 후방지역까지 이동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연고지나 희망지로 자율적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해 가는 후방지역에는 이동 주민을 위한 수용시설과 구호물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에는 남겨둔 재화를 적군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곡은 군부대에 인계하고 차량과 농기계 등은 주요 부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20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답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지정하여 유통 질서를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시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국민 생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10가지를 지정하여 매점 매석, 판매 기피, 사재기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때론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고 가격을 지정하여 수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은 쌀, 보리쌀, 콩, 밀가루, 라면, 소금, 유류, 부탄캔, 건전지, 양초 10가지이며, 이 중에서 쌀, 보리쌀, 라면, 소금, 유류, 부탄캔은 상황에 따라 배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유사시 생활 필수품을 책임지고 공급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현재 경제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매점 매석, 판매 기피, 사재기 등은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통질서문란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므로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는 평소에 양곡, 연료 같은 생활 필수품은 15일분 내지 1개월분 정도를 언제나 비축해두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아빠, 빨리 피난 가요. 그래. 그나저나 이거 뭘 챙겨서 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 생활 필수품 10가지 리스트를 내가 어디다 적어뒀는데.
에이, 모르겠다. 미미야, 어여 슈퍼에 가서 그 라면이랑 쌀이랑 몽땅 다 사와. 어서!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사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사잖아요. 그리고 그 생필품 10가지 중에서도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하는 품목이 있다고요. 그래? 아니, 그게 어떤 품목인데? 아래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60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시 국민의 행동 요령. 이제는 전시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시의 대비는 정부만의 그리고 군대와 경찰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어져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정부와 군, 경찰의 대비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에만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든 전쟁이든 나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고 안보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마저 해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20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답은 집안에서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 연료 같은 생활 필수품의 사재기를 하지 말고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사태 시 두 번째 행동 요령은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귀가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며 단수에 대비하여 모든 저장 용기에 물을 받아두고 최대한 아껴 씁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 및 재난 복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헌혈 및 체혈에 적극 협조하고 부상자 수속 및 진료 보조, 전재민 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전쟁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에 대비하여 비상시의 임무와 동원 집결지를 숙지하고 유사시 동원 영장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체 없이 응수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주민 차량 통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 주민 차량 통제 활동에 참여하며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 장비와 구조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작업과 인명 구조 작업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구조 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하며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재빨리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다음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줍니다. 아래의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20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화생방 경보 시 제일 먼저 취할 행동은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방독면 착용 후 곧바로 이웃에 화생방 경보를 전파해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 중계되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밤에는 불을 끄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경보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 해제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경계경보는 이렇게 울립니다. 이런 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습경보입니다.
이런 경보음은 공습 경보를 말하며 지하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생방 경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 경보를 발령합니다. 화생방 경보는 음성 발송으로 발령되며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화생방 경보 시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화생방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보가 울리면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뜻이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재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보의 구분이 어렵다면 경보 중의 방송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한 후 행동하시면 됩니다. 각 경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 경보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둔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깁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모든 전열기의 코드를 뽑습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습니다. 극장, 운동장, 음식점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공습경보 시 행동 요령입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지하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 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합니다.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와 간단한 생활 필수품, 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좌우측에 세운 후 승객이 모두 내려서 대피토록 합니다.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생방 경보 시 행동 요령입니다. 화생방 경보가 울리면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먼저 방독면이나 보호옷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감싼 후 이웃에 화생방 경보 전파를 합니다.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에 대피했을 때는 문을 꼭 닫고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를 막습니다.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과 함께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먹어야 합니다. 핵공격이 있을 때는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에 일어나야 합니다.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 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 방호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을 순서대로 맞춰보세요. 마지막으로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은 가구별로 15일에서 1개월분 정도가 필요하며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의 가공식품과 식기, 버너, 부탄가스 같은 취사도구, 담요, 네이 같은 침구류, 그리고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비상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도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되며 정전시를 대비한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약품으로는 소독제, 해열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핀세트,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이 필요하며 또한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한 물자로는 방독면과 비닐, 수건, 마스크, 보호두건, 보호옷 또는 비닐옷, 방독장화 또는 고무장화, 방독장갑 또는 고무장갑, 해독제, 피부제독제, 비누, 합성세제, 접착 테이프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지하실, 대피소 같은 비상 대피시설, 그리고 비상급수가 가능한 펌프와 우물, 물탱크가 필요하며 응급복굿이 필요한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그리고 지도와 나침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인쇄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평가를 통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필요하실 경우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